네, 그림으로 배우는 기초 한자 134번 한자는 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저는 알기 쉽게 설명하여 저절로 외워지는 한자 1, 2, 3권을 저술한 김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상중하 이런 말 많이 사용하죠. 그 가운데 글자, 가운데 중, 이 글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자는 한 가지 해석만 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 외에도요. 안, 속, 중간, 몸 많은 동안, 목표에 명중하다, 병이 나다, 탈이 나다 라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한자입니다. 자, 팽이 무슨 한자가 생각납니까? 네, 가운데 중자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이 변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각골문자, 전서체, 그리고 오늘날의 가운데 중자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보시겠습니다. 네, 각골문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하고 같네, 그죠? 네, 전서체에서는 약간 그림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는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 외에도 안, 속, 중간, 몸 많은 동안, 목표에 명중하다, 병이 나다, 탈이 나다. 네, 대단히 중요한 한자죠. 자,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단어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중앙 나오네. 가운데 중, 가운데 앙. 예, 중앙. 예, 사방의 중심이 되는 한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가운데 중, 마음심, 합쳐서 중심. 예, 사물의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천, 가운데 중, 하늘천, 하늘 한가운데. 이와 같이 여기서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는 모두 가운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속이라는 뜻의 글자 정리해 봤습니다. 수중 나오죠. 손수자에다가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손안이죠. 손안. 자, 김지영 작가가 쓴 객주라는 소설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남의 전대에 든 거금이 내 수중의 서품보다 달가울 것이 무엇입니까? 예,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손안이죠. 손안.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수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 수중에 넘어갔다. 그죠? 다른 사람의 권리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속, 심중, 마음심 가운데 중, 마음속, 마음 가운데. 심중을 꿰뚫어 보다, 마음속을 꿰뚫어 보다 이 말이죠. 마음속을 떠본다 할 때 심중을 떠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궁중, 대궐궁자 가운데 중자, 궁궐한, 대궐한, 궁중. 자, 궁중요리, 자주 듣는 말이네요. 그리고 박종화 작가가 쓴 소설 다정불심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재산과 따님이라 궁중 풍속을 잘 알겠지만 일심지성으로 상감마마를 섬기게 하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 중간 이란 뜻의 가운데 중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 나오죠. 가운데 중, 사이간. 두 사물의 사이죠. 그 다음에 중급, 중간치의 등급. 가운데 중, 등급급. 중간치의 등급을 중급이라고 합니다. 상급, 중급, 하급이라죠. 그 다음에 중순, 가운데 중자, 예를 순자. 한 달에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는 모두 사이, 중간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립, 가운데 중자, 설립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 입장에 서는 것을 중립이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립국가 또는 중립입장 또는 중립을 지키다 라는 말 종종 사용하죠. 그 다음에 중형, 가운데 중자, 거푸집형. 같은 크기의 물건 중에서 중간 정도의 형체를 중형이라죠. 큰 것은 대형, 중간치는 중형, 아주 작은 것은 소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가운데 중자는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 이게 수업 중 나옵니다. 줄수, 업, 가운데 중.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할 때 수업 중. 그 다음에 회의 중이죠. 모일회, 의논할 의, 가운데 중.
그래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할 때는 회의 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진행 중, 나아갈 진, 갈행, 가운데 중.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할 때는 진행 중. 이와 같이 이 가운데 중자, 이 단어 끝부분 왔죠? 이 단어 끝부분에 오는 이 가운데 중자는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명중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목순명 가운데 중 합쳐서요 명중. 예, 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화살, 총알 따위가 목표물에 정확히 맞는 것을 명중한다라고 하죠. 예문 만들어 봤습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했다. 총알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했다. 이와 같이 물리적으로 맞는 것을 명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중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비물리적인 것입니다. 관역적 가운데 중, 예, 관역 한 가운데에 맞았다 이 말인데요. 예상, 판단, 추측 따위가 정확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의 예상에 완전히 적중했다. 시험 문제가 내 예상대로 적중했다. 예, 이와 같이 어떤 생각이 들어맞을 때는 적중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명중과 적중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가운데 중자는 목표에 명중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발백중, 일백백, 솔발, 일백백, 가운데 중, 백발백중, 100번 수와 100번 맞히는 것을 백발백중이라고 하죠. 자, 예문 만들어 봤습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 던지기만 하면 백발백중이다. 그 다음에요. 무슨 일이나 틀림없이 잘 들어맞는다 할 때도 백발백중입니다. 예, 그의 예상은 백발백중으로 들어맞았다. 네, 이런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엔 탈이 나다, 병이 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중독 나오죠. 가운데 중, 독독. 네, 우리 인체가, 생체가 음식물, 약물의 독성 따위로 인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뭐죠? 중독이라고 하죠. 요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마약은 한 번만 손대면 어떻습니까? 한 번만 손대면 중독되잖아요. 굉장히 무섭죠.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중풍, 가운데 중, 바람풍, 뇌혈관 장애로 반신불수 또는 언어 장애 따위의 후유증을 남기는 병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뇌졸중 나오죠. 뇌, 군사졸, 가운데 중.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신경 증상.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이 가운데 중자는 모두 뭐죠? 탈이 나다, 병이 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성어도 정리해 봤습니다. 이게 중도 폭이 나오죠. 가운데 중, 길도, 던질 포, 버릴 기. 예, 중도 포기. 예, 하던 일을 중간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중도 포기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마음과 의지의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그녀는 다이어트를 중도 포기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중도 하차입니다. 가운데 중, 길도, 아래하, 수레거, 수레차. 자,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죠. 이것은 상황상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만둘 때는 중도 하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는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했다. 왜요? 상황상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 중도 포기와 중도 하차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자, 이번은 중용 지도. 가운데 중, 떳떳할 용, 어조사치, 길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평범함 속에서 찾는 진실한 도리를 중농지도라고 하죠. 자, 박경리 작가가 쓴 소설 토지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얼핏 듣기엔 중용지도를 체득한 사람의 온건한 의견 같았으나 속임수요 교활한 보신술이요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용지도라는 사자성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자 해석이 대단히 중요하죠. 네,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란 뜻 외에도 안, 속, 중간, 몸하는 동안, 목표에 명중하다, 병이 나다, 탈이 나다. 네,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한 한자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 135번에서는 기초한자는 아래하자입니다. 이 아래하자도 더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